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 엄청난 충격이 화성을 강타했습니다. 이 충격에 의해 화성 표면에서 두께 100km에 이르는 지각층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지름 1500km에 이르는 화성 최대의 크레이터, 이시디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부터 수천만 년 후, 이 크레이터에 이번에는 더 작은 소행성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크레이터 안에 생긴 것이 지름 49km의 작은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이 크레이터는 점차 그림처럼 아름다운 둥근 옷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안락한 곳으로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 그럼 출발입니다. 퍼서비어런스 2020년 7월 30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애틀러스 5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로켓은 나사의 최신형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적재물을 싣고 몇 개월에 걸친 여행에 보내졌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이 로버는 화성에서의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퍼서비어런스의 주요 미션은 외계 생명체 탐색, 그리고 지구로 보내기 위한 레골리스와 암석의 샘플링입니다. 그런데 이번 탐사에서 로버가 할 일은 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테스트용 실험 장치, 목시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사는 현재까지 테라포밍을 통해 화성의 대기를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체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고 있을 뿐이죠. 2021년 4월 20일, 목시는 처음으로 가동에 성공. 1시간 만에 5.37g의 산소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른이 10분간 호흡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목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퍼서비어런스가 2달 동안이나 착륙 지점에 머물러 있기만 한 곳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인제뉴어티라는 아기가 로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화성을 비행한 최초의 헬리콥터 또는 드론으로 화성의 희박한 대기 중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아기가 흥미진진하게 주위를 샅샅이 뒤지며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퍼서비어런스는 엔지니어들이 헬기의 능력에 대해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함께 화성 일주 여행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요. 퍼서비어런스의 꼬마 동료는 5번의 시험 비행을 예정했었는데 2024년 1월 6일 시점에 이 아기는 71번의 비행을 수행했고 총 비행시간 2시간 8분을 기록했습니다. 인제뉴어티는 퍼서비어런스의 주위를 그저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나 험준한 암벽을 피해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주는 좋은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플 채취. 하지만 퍼서비어런스의 주요 미션은 역시 화성의 토양과 암석의 샘플링입니다. 이를 위해 로버는 실험용 43개의 특수한 시험관을 휴대하고 드릴을 갖춘 로봇 8 등 여러 도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드릴로 암석에 구멍을 내고 채취된 샘플을 시험관에 넣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샘플의 질량을 측정해서 그것을 내부 경납고로 보냅니다. 38개의 시험관은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고요. 나머지 5개는 웻네스 튜브라고 불리는 증명용 시험관으로 지구상에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서 샘플이 올바르게 채취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험관이 모두 38개밖에 없기 때문에 굴착 장소를 꼼꼼하게 선택하고 결과를 신중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복잡한 루트의 각 지점에서 2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유입니다. 샘플의 일부는 로버가 직접 운반하고 일부는 샘플 디포라고 불리는 장소에 보관됩니다.
샘플 루비온. 2021년 8월 6일,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보내진 목적을 마침내 달성했습니다. 폴리곤 밸리라는 곳에서 예제로 크레이터의 바닥에서 루비온이라고 불리는 화성 최초의 토양 샘플을 채취한 것인데요. 굴착 작업과 그 밖의 모든 작업이 성공했고 과학자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을 조사한 결과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쇼크를 받은 연구자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언젠가 해야 할 화성의 공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것으로 된 건 아닐까요? 실패의 원인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파낸 암석이 너무 쉽게 부서져서 분진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험관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과학자들이 화성 로버를 다양한 유형의 암석으로 테스트해왔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화성은 지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이유로 미션이 실패한 걸까요? 몬트 데니에 그리고 몬타 근학. 최초 샘플링이 실패로 끝난 것에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화성 로버를 아르투비라는 능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흥미로운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로시에트라고 불리는 화성 표면의 큰 돌이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크레이터에 호수가 있었을 무렵, 이 돌은 분명히 물과 상호작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돌에 화학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조사할 때가 온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 암석의 굴착을 개시, 2021년 9월 6일에 몬트 데니의 샘플을, 또 이틀 후에는 몬타그낙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돌에는 2개의 선명한 구멍이 남겨졌죠. 두 샘플은 모두 시험관 내에 남아있었기에 이로써 미션은 성공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만사가 순조로웠기에 화성의 로버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을 히치하이크. 퍼서비어런스는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측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장소를 골라가면서 복잡한 루트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 여행에서 몇몇의 친구를 더 사귀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2022년 2월 4일 로버 바퀴 중 하나에 끼인 거대한 돌입니다. 이 돌은 427솔 화성 태양일에 걸쳐 로버와 동행을 하며 10km 이상이나 이동했습니다. 이 돌은 결국 길 어딘가에 떨어져 주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치 히치하이커 같지 않나요? 또한 퍼서비어런스는 다른 돌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돌 도넛이나 지구의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특이한 둥근 구조물, 게다가 희귀한 바위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암벽 사이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뱀의 머리가 보이시나요? 바위 위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둥근 돌은 어떤가요? 이 솜브레로를 모자 컬렉션에 참가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멋지겠죠? 이것은 스톤 헌터, 퍼서비어런스가 여행길에 촬영한 것이랍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것. 하지만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다른 돌이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 조성물이었는데요. 2024년 1월의 시점에서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암의 샘플을 8개, 퇴적암의 샘플을 12개, 레골리스의 샘플을 2개, 대기의 샘플을 1개 채취했습니다. 뜻밖에도 크레이터 안에서 마그마 유래의 돌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긍정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그 암석이 지질시대를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마그마에서 태어난 이 돌은 언제 예제로 크레이터에 호수가 생겼는지, 즉 언제 화성에 생명 발생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과학자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돌들은 수분에 노출되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소금, 황산염, 인산염이 생겨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그중 한 돌의 표면을 갈라본 결과
황산염이 흰 곰과 같은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암에는 고대 미생물의 흔적이 잘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퇴적암이 더 적합하죠. 퇴적암은 화성에 이 지역에 언젠가 강이 존재했을 때 그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의 퇴적물 속에서 가장 고농도의 유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호수로 흘러들어갔던 강의 델타 지대에 있는 와일드캣 리지라는 융기에서는 셜록이라는 기기를 사용하여 방향족 화합물 같은 것을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검출 자체가 화성에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참고로 셜록은 레이저 광선으로 물질의 얇은 층을 증발시키고 그와 동시에 분자 스펙트럼의 흔적을 기록하여 유기물을 검출하는 뛰어난 장치입니다. 왓슨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셜록이 움직이기 전이나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각각의 돌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그것입니다. 운용 2년차가 끝날 때까지 탐사선은 예제로 크레이터와 그곳으로 흘러드는 네레트바강 삼각주에서 여러 퇴적암 샘플을 채취했을 뿐만 아니라 탄산염층에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층은 화성의 물과 대기의 경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상에서의 탄산염 광물에는 종종 미생물이 봉쇄되어 있어서 그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화성에 과거 생명이 존재했다면 2층에서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기물. 그런데 퍼서비어런스는 오래전 첫 번째 샘플에서 이미 유기물을 발견했습니다. 고도의 복잡한 생명체라고는 할 수 없는 화성에서 태어났거나 소행성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있는 나프탈렌과 같은 단순한 유기 분자입니다. 현재 로보의 기기 자체에서는 분자의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이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화성에 다른 착륙 모듈이 도착해 샘플을 채취한 후 이를 되돌려 보내는 2030년대 초에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겠네요. 아쉽게도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샘플을 받을 무렵 퍼서비어런스는 그 밖에도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탐사선에 의한 새로운 발견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퍼서비어런스 미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퍼서비어런스의 능력에 대한 특집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에요. 영상에 대한 좋은 평가 그리고 SNS 공유도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채널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